국내 제2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흥행 돌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도 앱을 개편하거나 금리를 낮추는 등 움직임이 바빠지는 모습인데요. 하규수 호서대 교수와 함께 카카오뱅크 열풍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카카오뱅크 가입자 수가 200만 계좌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카카오뱅크 열풍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예, 카카오뱅크 열풍 정말 대단합니다. 카카오뱅크가 7월 27일에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영업 개시 5일 만인 7월 31일에 100만 계좌를 돌파하였고요. 영업 개시 13일 만인 8월 8일에 어제죠. 200만 개를 돌파하였다고 하니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계좌 총 개설 건수가 모든 은행 합친 것이 15만 5천 건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카카오뱅크가 하루 가입자 수가 15만 3천 건수쯤 되니까 전 은행의 1년치 그 가입자 수를 카카오뱅크 하루 가입자 수로 커버하는 숫자니까요.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숫자 상으로요.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는 뭔가요? 예, 사실 시중은행들이 그 인터넷 그 거래라든지 모바일 거래를 시중은행들의 거래를 제가 집에서 하려고 그 모바일 거래를 깐다든지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집에서 포기했던 은행들이 한두 개 있습니다. 몇 개 은행은 제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어제 오후에 제가 카카오뱅크를 제가 개설을 해봤는데 카카오뱅크를 모바일로 인터넷 접속도 하지 않고 모바일 거래로 했는데 제가 한 3분 만에 계좌를 개설하고 네. 그리고 카드 신청과 또 마이너스 대출 신청까지도 한 3, 4분 만에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좋은 요인이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하는데 1억 5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게 저희가 카카오뱅크가 또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도 파격적인 2.8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에게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중은행들이 카카오뱅크의 고객을 뺏길까 봐 굉장히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나요? 예, 카카오뱅크가 이제 이렇게 좋은 금리에다가 파격적인 마이너스 대출을 하다 보니까요. 기존의 시중은행들도 고객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들도 내놓고 특히 해외 송금 수수료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가 제시하는 게 기존 은행들의 10분의 1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은행들도 해외 송금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경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은행들도 KB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정 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기도 하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비대면 계좌를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모바일 신용 대출 상품을 내놓기도 하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미비뱅크라 그래가지고 1,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신용 대출 상품을 내놓기도 하는 등 상당히 많은 은행들이 카카오뱅크가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7월에 전국 은행들이 그 금리를 살펴보니까요.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보니까 기존의 금리가 약간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7월 한 달 만을 살펴보면은 0.05포인트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매기 효과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시중은행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향후에 은행업 전반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기존의 시중은행들이 찾아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창구 업무 위주로 업무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카카오뱅크가 쉽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바뀌다 보니까 은행업 전반에서 파격적인 혁신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은행이라 그러면은 아마 해방 이후에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고 가장 좋은 업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출범함에 따라서 또 그 이전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뱅킹이나 또 핸드폰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창구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은행들 같은 경우는 수백 개의 점포를 한꺼번에 폐쇄하겠다고 하는 은행들도 있고 네, 상당히 네. 많은 직장인들을 또 한꺼번에 또 해고 내지는 명예퇴직을 시키겠다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카카오뱅크까지 출연했으니까 아마 은행업에 굉장히 혁신적인 활동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2000년 이전에 1980년대 중반에 제가 은행 거래를 증권 거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증권회사 거래를 할 때 증권회사에 가보면 객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 객장에 전광판이 크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거래도 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거래 대부분이 증권회사 객장, 전광판을 중심으로 한 객장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불과 15년, 20년 만에 그 전광판이 다 사라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고객들을 모았던 객장들도 증권회사에서 굉장히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파격적인 현상들이 은행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은행 점포를 통해서 직접 고객들이 찾아가서 은행 거래를 하던 것들이 변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카카오뱅크와 마찬가지로 이런 거래들이 거래의 일반화가 되다 보면은 은행 산업 전반에서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은행 산업 전반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최대 장점으로 부각했던 게 마이너스 대출 통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심사 기준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카카오뱅크가 이제 1억 5천만 원을 대출을 하겠다, 또 마이너스 통장을 2.85%로 대출을 하겠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대출 신청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예대 그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 부분에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했다.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절차상에도 신용평가라든지 절차상 진행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는 자금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뱅크 열풍이 계속될 것 같습니까? 카카오뱅크 흐름은 계속 되겠지만 또 이것이 계속 성장할 것이냐의 문제는 이 산업의 또 경쟁력이라든지 영업 성과를 가지고 또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규수 교수와 카카오뱅크 열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